방문각 경찰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식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형총 13문제, 13문제, 형각 14문제, 그 다음에 형사소법 12문제, 사례문제, 종합문제 하나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형사법의 가장 전통적인 비율이야. 13대, 14대, 12대 1. 그래서 문제 분포는 굉장히 전형적이었다. 그 다음에 형법 총론을 이제 형총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일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죄형법정주의 적용 그 다음에 범죄 주체까지 이제 일반적인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 치를 낸 거야.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속요건론, 이제 부작위 범위나 뭐 고의나 여기서 이제 세 문제 나왔고 위법성, 책임에서 하나씩 나왔고 그 다음에 공범이라고 되는데 공범이고요. 다 아시겠죠? 못한 거. 그다음에 공범에서 두 문제, 미수 한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죄수하고 형벌론에서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죄수하고 형벌론이 이제 또 시험을 어렵게 하는 이제 중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인데 하나밖에 안 났어. 하나씩밖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제 평이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법 강론 보시면 일단 뭐 크게 재산 범죄하고 이제 비재산은 뭐냐면 생명, 신체, 그 다음에 명예, 뭐 주거 침입,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재산 범죄가 4개 정도 나왔죠. 이것도 이제 평범한 수준에 이제 나왔고 재산 범죄가 4개 나왔으니까 이게 무난했다. 그 다음에 비재산에서 이제 5개 나왔으니까 조금 많이 나왔죠. 여기 나온 뭐야? 쉽죠. 예, 그래서 조금 쉬었다. 그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여기서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2개, 3개씩 나왔는데 국가적 법익도 뒷부분이 이제 어려울 텐데 여기 이제 평이하게 개수가 무난하게 이제 원래 나오던 대로 예년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보시면 12문제 나오잖아요. 반반이죠. 사이좋게 반반 6대 6.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비율. 그래서 이것도 무난했다. 출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반응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수강생들한테 이제 수험생들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형법이 좀 무난했다. 그 다음에 쉬웠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웠던 건 아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형소법이 조금 어려운데 특히 수사가 조금 어려웠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난이도는 중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난이도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좀 많고 길다 보니까 이제 시간 부족했다. 이런 거 조금 답답해 하셨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다. 근데 잘 본 사람은 90점 이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못 봤더라도 남경 같은 분들은 80점 전후, 그래서 80점 조금 미치거나 아니면 그 위고 나올 게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이번 그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여러분도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셨겠지만 최신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게 이제 특징이죠. 최신 판례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당황했을 텐데, 근데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다 알려준 거죠.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찍어드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스무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쉽게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었겠죠. 최신 판례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좀 무난했고 아니면 조금 힘들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중이고요. 그래서 합격자 이제 뭐 다른 교수님하고도 이제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합격자 점수 여경은 한 90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남경은 뭐다 한 80점 정도 면 잘 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이제 그 아까 영역별 말고 유형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론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나 봤더니 이론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 한 문제만 이제 사실에 차고 그것만 한 문제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문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우연방이 지문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범의 독립성설, 그 다음에 극단적 종속설 요거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또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이론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 문제가 적게 나와서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문은
조문도 많이 안 나왔어.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이 편했던 거죠. 여러분이 이제 결국 공부를 많이 하면 판례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 문제는 형법에서는 안 나온 것 같고요. 형소법에서 217조 긴급체포 압수수색 검증 있잖아요. 영장주의 예외. 그게 이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형법 8조. 요거는 반은 판례고요. 반은 법조문인데, 아무튼, 반은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빠져있지만,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수사준칙 33번인가? 그게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수사준칙, 요거 한 문제가 더 추가가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점수가 잘 나왔겠죠. 그래서 좋은 문제도 많이는 안 나왔다. 그 다음에 형소법에서 수사준칙은 뭐다? 원래 이제 수사준칙 가능성이 높잖아요. 출제 가능성. 그래서 대비하셨던 분들은 또 무난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 뭐 한 문제 원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종합 문제. 그래서 그거 한 문제 나왔고 내용은 평이하다. 여러분이 이제 사례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니까 어려울 뿐이지 솔직히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번 시험의 특징이죠. 가장 큰 특징. 형법에서만 12개가 나왔어요. 12개. 제가 다 세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거 최신 판례 해가지고 보니까 12개가 나왔고요. 정말 많이 나왔죠. 보통 한 8개, 10개 안쪽인데 10개 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형도법에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최신 판례를 어느 정도 정리했냐? 그러면 이제 평균 이상이 됐을 거고 요게 만약에 정리가 좀 부족했다면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시험의 가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는 상은 6개, 중은 22개, 하는 12개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어려운 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여기 넘겨보시면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1번이고요. 1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쉬웠어.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1번에 1번이더라고요. 넘어갔어요. 2번에도 1번이더라.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쉬운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앞부분에서 이제 좀 평이하게 적응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형법, 형각, 첩 앞부분에서 이제 좀 쉽다가 뒷부분 가면서 이제 좀 상이 많아지는데 여기도 이제 뭐 엄청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40번에 이제 사례 문제 여기 이제 원래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이라고 된 게 아마 모두 골라라 할 거예요. 모두 골라라. 이게 그 문제를 하나라도 모르면 여러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인 것 뿐이고 나머지는 여기도 중하가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몇 번이야? 21번이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형각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형소에서 이제 앞부분, 요거 빼고 나머지는 형소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형소도, 그러니까, 수사, 이 부분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아마 90점 후반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 분포 이거는 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맞췄을까? 4분의 1로 공평하게 분포했을까? 그랬는데 딱 떨어지진 않고요. 대충 비스무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 이게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뭐다? 2번과 4번이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전문 통계 분석관을 저희가 초빙해가지고 분석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뭐 상학 난이도 뭐 저런 거보다 일단 공부를 다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다 10개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이걸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게 분포를 했다는 거고 한 번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오늘 이제 시험을 잘 보셨을 텐데 잘 본 분들은 이제 다행이고 만약에 이제 오늘 조금 점수가 안 나와서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초시생도 마찬가지고 대책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최신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낸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험은 거의 최신 판례로 설명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2개가 이게 뭐냐면 모두를 고르라는 문제가 경찰 시험에서만 나오는 거야. 다른 국가직 이런 데는 안 나오거든요.
모두를 골라라는 문제가 딱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정말 적게 나온 거죠. 많이 나올 때는 막 8개, 5개, 6개 막 나오잖아. 그래서 모두 골라는 문제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평해진 거야. 똑같은 문제도 이게 많아지면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최신 판례가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골라라가 2개 나온 것 보면 출제자도 뭐다 시험을 좀 쉽게 내려고 한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판례 위주로 여러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제가 강의 때 많이 해드린 거니까 제 강의 들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판례 위주로 빠르고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제 시험 지문이 이번에 뭐 길었다고 하잖아. 시험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뭐다? 우리가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고 빨리 판별하고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판례를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전문과 이론은 조금 적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소법 같은 경우는 수사가 여러분이 어렵다고 했잖아. 어렵게 나온 부분이 여기야. 압수에 대한 최신 판례.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은 더 출제 안 된 것까지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수사는 여러분이 상식에 근거해서 풀어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요거 빼고는 이제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증거법은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만 이해하시면 뭐다? 여기는 너무 쉽다. 그래서 증거법은 법리만, 조문하고 법리만 잘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힘드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 이런 설명드렸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한테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시험 못 보신 분들은 축하드릴 일은 아니지만 힘내시고요. 위로를 드리면서 계속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나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